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경매 물건을 보다가 이렇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 물건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주로 상가 물건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유심히 보기는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오피스텔 주거용 이런 물건들의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입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뭐 6평, 7평이 채 되지 않는데 뭐 3억 2천도 있고요. 이렇게 5억짜리가 1회 유찰돼서 4억짜리도 있고 10평도 채 되지 않는 건물들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어서 진행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서 입찰 금액이 좀 꽤 많이 낮아져 있는 물건들을 좀 보다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봉은사로, 강남구 봉은사로, 역삼동 근처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로드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강남구 역삼동, 이 오피스텔도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 대로변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를 해 있고, 교통도 워낙 좋죠. 양 지하철역이 도보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분 이내로 다 모두 다 도착을 할 수가 있고, 외관도 깔끔하고 굉장히 멋진 오피스텔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2억에서 2억 중반 정도 되는데, 과연 여기서 월세를 어느 정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곳에 임차하시는 이제 임차인분들 입장이 있잖아요. 전세금을 끼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는 게 이득일지, 혹은 보증금 월세를 내고 아낀 그 전세금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기호비용을 아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각각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오늘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가 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런 오늘 이제 2024 타경 111399 경매 물건 소개가 아니라 투자자 관점 혹은 임차인 관점에서 어떤 게 이득일지 비교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매 사건은 집중하지는 않겠고요. 사실 최저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물건일지라도 보면은 임차인들이 다 대항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이분이 이제 채권 배당금이 이제 경매가 1억에 입찰 낙찰이 되어도 이분께서 이제 8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분한테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의 입찰로 들어가도 결국에 1억 8천 정도 꼴로 낙찰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 물건 상으로는 금액만 최저가만 지금 떨어져 있다 뿐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경매 사건 분석은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수익률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이렇게 와보니까요. 여기 지금 오늘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곳이 여기 근처에 두 곳이나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 헤븐 리치 더 서밋 여기는 전세 금액은 2억 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월세 금액이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막 천에 100만 원 정도가 평균 값인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건물 구조가 이렇게 출입구에 접해 있는 곳은 침대를 거의 가까스로 놓고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좁아 보이는데요. 위치는 너무나 좋지만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임대료는 높지만 실제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 사진은 마치고요. 자, 제가 챗 GPT로 여러 차례 괴롭히면서 이렇게 완성한 이제 수익률 비교표이거든요. 지금 보통 보니까 매매가가 저런 오피스텔이 한 5평, 6평 정도 되는 이제 오피스텔들이 매매가가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까지 형성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오피스텔도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건대 후문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매가가 2억 3억까지는 안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1억 5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대료는 뭐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인데 매매가는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2억 초반에서 3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방금 경매 물건에 나왔던 곳도 여기였죠. 여기도 매매가는 전세가는 뭐 2억 천이지만 매매가는 2억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5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은 거래 금액이 뭐 2억 2천, 2억 3천, 2억 5천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실제 거래된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매매가를 2억 4천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거주를 하시려는 임차인분이 계실 거고요. 혹은 나는 월세로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월세 거주를 했을 때 비교를 한 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방금 소개를 해드린 그런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내가 전세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다 투입을 해서 그냥 사는 게 나을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받았을 때 금리를 조금 상이하게 표시를 해봤고요.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 기준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은 이제 한 90%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시세를 실제로 제가 반영을 해서 요율을 정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전세 대출을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이거는 70%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를 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적용 금리는 3.8%, 4.3%,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아예 없고요. 여기도 2억 1천만 원을 모두 다 전세 자금으로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전세 대출 아예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연 이자 비용은 3.8%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에 대한 3.8% 적용을 해서 연 이자 비용 646만 원, 731만 원, 여기는 월세 비용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에 1,200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여기는 전세 자금을 아예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없습니다. 자, 수중에 본인이 저희가 이제 2억 1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전세자금 대출을 1억 7천을 받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저희가 전세로 들어갈 때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이제 남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각각 남았고 여기서는 2억 1천만 원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2억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2억 1천만 원을 모두 다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금액은 아예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투자 수익률 저희가 1억 7천만 원이나 2억을 갖고 연 투자 수익을 5%로 가정했을 때 각각 85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뭐 기회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2억 1천만 원을 모두 다 넣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분 금액이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연수익 같은 경우에는 204만 원, 119만 원, 여기는 이제 월세 금액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고요. 여기는 0입니다. 혹은 만약에 연 투자 수익이 8%가 되었을 때에는 5%보다 이제 조금 높여봤습니다. 1,360만 원, 1,6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결국에 714만 원 이득, 629만 원, 400만 원 이득이 됩니다. 저는 이거 계산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투자했을 때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 대출을 조금 저렴하게 대출 금리가 좀 낮은 경우에 받았을 때에는 수익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전세 대출 받지 않고 2억 1천만 원을 모두 다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을 때에는 가용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아예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조차도 0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조금 이상한 점이나 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조금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을 넣든 혹은 뭐 내가 대출 받지 않더라도 2억 1천만 원 전체를 전세금으로 납부를 했을 때 전세를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졌을 때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리스크 수익성보다 좀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매매가가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하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하락이 되면서 전세가도 동시에 하락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중에 매매가가 하락이 되었을 때 전세금 회수를 정확하게 못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낮다 보니까 돌려줄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전세가가 하락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들어올 이제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낮아진 채로 만약에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전세가가 하락이 돼서 한 1억 8천만 원으로 시세가 요즘에 정해지고 있다. 그분은 1억 8천만 원을 냈을 때 소유자 입장에서는 2억 1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전세권자는 1억 8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차액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목돈이 바로 마련이 안 되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한테 돌려주지 못해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경매 물건 같은 경우들이 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해서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소유자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갖고 있는 그런 뭐 오피스텔이든 뭐 주거용 건축물들 뭐 상업용 건축물 모두 다 마찬가지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다거나 전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내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런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자, 매수자 입장에서도 한번 수익률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감정가 요거는 이제 경매 물건 용어가 좀 써져 있는데 그냥 투자자, 건물주 입장에서의 투자 수익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2억 4천만 원짜리 이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는데 대출을 한 70% 껴서 1억 7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입 비용이 이제 대출 이자 비용이 한 3.8%로 가정을 했을 때 보증금 1천만 원의 월세에 100만 원이 수입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연 이자 수익을 연 이자 비용 53만 8천 원을 제외를 하고 한 46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경우에 한 7.47%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조금 높게 잡아본 편이고 여기서 이제 뭐 각종 세금 비용 그리고 공실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률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출 이자 금리도 지금 3.8%로 조금 적당하게 잡아봤는데 만약에 한 4.3% 잡아보고요. 월세도 뭐 임대료도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조금 공실 리스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80만 원으로 좀 낮춰서 잡아봤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 부가적인 부분은 제가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1, 2년에 한 번씩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피스텔들 지금 보니까 2억에서 2억 초반대 뭐 3억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지 저도 좀 꽤나 궁금한데 아마 당장의 임대 수익보다는 이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차익을 노리시는 건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처럼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자본 이득이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데 오피스텔 투자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보완할 부분이나 조금 코멘트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